안녕하세요. 여담야담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노비가 양반의 목숨을 쥐게 된 날. 조선에서 노비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이름이 있어도 부르지 않았고 숨이 붙어 있어도 계산에 넣지 않았다. 노비는 맞아야 하는 존재였고 침묵해야 하는 존재였으며 도망치면 잡혀와 다시 묶이는 존재였다. 그런데 단 하루, 단 한순간 그 모든 질서가 완전히 뒤집힌 날이 있었다. 그날 양반은 살기 위해 노비의 눈치를 봐야 했다. 그리고 노비는 태어나 처음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쥐게 되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관계. 그 노비는 태어날 때부터 노비였다. 아버지도 노비였고 어머니도 노비였으며 그 집안에서는 노비가 노비를 낳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주인은 양반이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 마을에서 그 집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노비는 그 집의 마당을 쓸었고 그 집의 뒷간을 치웠으며 주인의 기분이 나쁜 날에는 아무 이유 없이 매를 맞았다. 그건 폭력이 아니라 관리였다. 조선에서는 그게 정상이었다. 노비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해봤자 듣지 않는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웠기 때문이다. 억울해도 고개를 숙였고 맞아도 소리를 삼켰다.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노비에게 자존심은 사치였고 분노는 위험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띄지 않게 일했고 기억되지 않게 움직였으며 사람들의 시선에서 늘 한 발 뒤에 서 있었다. 양반은 그 노비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바로 그 점이 나중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줄은 그 양반도 그 노비도 이때는 알지 못했다. 그날은 아주 평범한 날이었다. 아침에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쌀자루를 나르던 날. 그러나 그날 오후 노비는 우연히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게 된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노비의 인생과 양반의 목숨을 같은 손 위에 올려놓게 된다. 노비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다. 그날 오후 노비는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었다. 마당 한쪽에 쌓인 장작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고 사랑채 뒤로 돌아갔을 뿐이었다. 늘 하던 일의 연장이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양반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노비는 본능적으로 멈춰섰다. 노비에게 주인의 말은 듣는 순간부터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그저 하소연처럼 들렸다. 이 일만 잘 넘기면 된다. 위에서는 아직 모른다. 노비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다. 이 대화는 노비가 들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조용히 물러나려 했다. 그때 한 문장이 노비의 발을 그 자리에 묶어버렸다. 만약 이게 들키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 노비는 숨을 멈췄다. 조선에서 양반이 자기 입으로 목이 날아간다는 말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 말은 보통 노비에게나 쓰이던 말이었다. 그 순간 노비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양반도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대화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흘러갔다. 이름이 오갔고 날짜가 언급되었으며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뉘앙스가 분명해졌다. 노비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이야기의 결론만은 명확했다.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이 집안은 끝이라는 것. 노비는 그 자리를 떠나야 했다. 더 듣는 순간 자신의 목숨이 이야기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손은 떨렸고 심장은 제멋대로 뛰고 있었다. 그날 이후 노비의 세상은 조용히 변했다. 양반의 말투, 하인의 움직임, 집안의 공기까지 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그리고 노비는 알게 되었다. 이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노비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아는 노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위험해진 상태라는 것을. 노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실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양반의 목숨까지 함께 흔들게 될 줄은 아직 알지 못한 채 삼노비의 침묵이 무기가 되다. 노비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예전과 똑같이 움직였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이전의 침묵과 달랐다. 전에는 살아남기 위한 침묵이었지만 지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침묵이었다. 양반은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다. 노비는 여전히 고개를 숙였고 명령을 거부하지도 않았으며 말대꾸를 하는 법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했다. 노비의 눈이 예전보다 조금 더 차분해졌기 때문이다. 맞아도 흔들리지 않았고 호통을 쳐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양반은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노비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행동은 조금씩 달라졌다. 불필요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대화가 오가는 곳에서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마치 무언가를 더 듣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그 모습은 양반의 신경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왜 저 녀석이 저렇게 조심하지? 의심은 증거 없이도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양반은 노비를 불렀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괜히 불러, 괜히 꾸짖고 괜히 위협했다. 노비가 무언가를 말하길 기대하면서. 그러나 노비는 끝까지 침묵했다. 억울하다는 말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은 양반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노비가 모르는 것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무서웠기 때문이다. 모른다면, 때리면 그만이었지만 알고 침묵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졌다. 노비는 처음으로 느꼈다. 자신이 맞는 쪽이 아니라 지켜보는 쪽에 서 있다는 감각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상황은 조금씩 자신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노비는 이 침묵을 깨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침묵은 오래 허락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 침묵을 깨려 할 것이고 그 순간 진짜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다음 파트에서 양반이 먼저 선을 넘는다. 사양반이 먼저 흔들리다. 양반은 결국 참지 못했다. 노비의 침묵이 점점 자신을 조여온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데 그 존재 자체가 계속 신경에 걸렸다. 그래서 양반은 먼저 움직이기로 했다. 그날 밤 양반은 노비를 다시 불렀다. 이번엔 꾸짖는 자리가 아니었다. 술상이 차려졌고 목소리는 낮아졌으며 말투는 이상하리만큼 부드러웠다. 요즘 일은 힘들지 않느냐? 노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양반이 노비에게 안부를 묻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노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개만 숙인 채 기다렸다. 양반은
잠시 노비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보지 말아야 할 걸 볼 수도 있는 법이지. 그 말은 확인이었다. 노비가 무언가를 보았는지 무언가를 들었는지 떠보는 말이었다. 노비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양반의 심장을 세게 눌렀다. 왜냐하면 노비의 말투가 너무 또렷했기 때문이다. 겁에 질린 말이 아니었고 비굴한 변명도 아니었다. 정리된 말이었다. 양반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노비는 겁을 먹은 게 아니라 말을 고르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양반은 확신했다. 이 노비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서 양반이 먼저 흔들리다. 양반은 결국 참지 못했다. 노비의 침묵이 점점 자신을 조여온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데 그 존재 자체가 계속 신경에 걸렸다. 그래서 양반은 먼저 움직이기로 했다. 그날 밤 양반은 노비를 다시 불렀다. 이번엔 꾸짖는 자리가 아니었다. 술상이 차려졌고 목소리는 낮아졌으며 말투는 이상하리만큼 부드러웠다. 요즘 일은 힘들지 않느냐? 노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양반이 노비에게 안부를 묻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노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개만 숙인 채 기다렸다. 양반은 잠시 노비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보지 말아야 할 걸 볼 수도 있는 법이지. 그 말은 확인이었다. 노비가 무언가를 보았는지 무언가를 들었는지 떠보는 말이었다. 노비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양반의 심장을 세게 눌렀다. 왜냐하면 노비의 말투가 너무 또렷했기 때문이다. 겁에 질린 말이 아니었고 비굴한 변명도 아니었다. 정리된 말이었다. 양반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노비는 겁을 먹은 게 아니라 말을 고르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양반은 확신했다. 이 노비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양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함부로 때리지 않았고 큰 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노비를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치우지도 않았다. 대신 계속 지켜봤다. 노비가 누구와 말을 섞는지, 어디를 오가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양반은 처음으로 자기 집 안에서 약자가 된 기분을 느꼈다. 법도 신분도 매질도 이 노비에게는 이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노비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해진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이제 이 싸움은 자신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양반이 먼저 건 싸움이라는 것. 그리고 그 순간부터 노비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다음 파트에서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간다. 육양반이 먼저 목숨을 구걸하다. 변화는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됐다. 양반은 사람들을 더 자주 불러들였고 쓸데없는 말을 늘렸으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안은 숨길수록 더 크게 보이는 법이었다. 결정적인 날은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양반은 노비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호통도 꾸짖음도 없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자체로 이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노비는 알 수 있었다. 양반은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구나.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인정이었다. 노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여전히 자신의 편이었기 때문이다. 양반은 그 침묵 앞에서 점점 작아졌다. 혹시 밖에서 이상한 말을 들은 게 있느냐? 그 말에는 명령도 권위도 없었다. 살고 싶은 사람의 말이었다. 노비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인은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사옵니다. 그 말은 양반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아직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양반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노비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지만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그럼 그 앞으로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다오. 그 순간 양반은 스스로 선택해버렸다. 신분이 아니라 목숨으로 거래하는 쪽을. 노비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태어나 처음으로 한 사람의 생사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때리지도 않았고 협박하지도 않았다. 그저 알고 있다는 사실과 침묵만으로 양반을 무릎 꿇린 것이다. 그러나 이 거래는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이제 노비는 자신의 침묵에 값을 매겨야 했고 양반은 그 값을 치러야 했다. 칠노비가 처음으로 요구를 입에 올리다. 그날 이후 양반은 노비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눈이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피했고 말을 건네더라도 항상 주변을 살폈다. 집안의 권력은 이미 조용히 기울어 있었다. 노비는 그 사실을 말로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은 상대를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기다렸다. 양반이 스스로 다음 말을 꺼낼 때까지. 며칠 뒤 양반이 다시 노비를 불렀다. 이번에는 사람이 없는 마루 끝이었다. 양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원하는 게 있느냐?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다. 조건을 묻는 말이었다. 노비는 그 질문을 듣고도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너무 빨리 말하면 값이 떨어지고 너무 늦으면 기회가 사라진다. 노비는 그 경계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소인은 큰 것을 바라지 않사옵니다. 노비의 첫마디는 의외로 차분했다. 그저 맞지 않게 해주시고 함부로 부르지 않으시면 좋카옵니다. 양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 요구는 돈도 벼슬도 자유도 아니었다. 존재를 인정해달라는 요구였다. 양반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노비는 탐욕스럽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도. 욕심이 적은 사람은 끝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노비는 그 요구를 딱 거기서 멈췄다. 더 말하지 않았고 더 올리지도 않았다. 양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거래는 성립되었다. 그날 이후 노비는 더 이상 맞지 않았다. 호통도 쓸데없는 호출도 사라졌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노비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 유예였기 때문이다. 이 거래는 언제든 깨질 수 있었다. 그리고 양반 역시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파트만 남았다.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는지, 그리고 노비가 쥔 목숨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그날 이후 누가 살아남았는가? 그날 이후 집안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다. 양반은 여전히 양반이었고 노비는 여전히 노비였다. 신분은 바뀌지 않았고 호적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 집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다는 것을. 양반은 그날 이후 노비를 피했다. 직접 부르지 않았고 명령도 다른 사람을 통해 내렸다. 혹시라도 말이 새어나갈까, 혹시라도 다시 그 눈을 마주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양반은 살아남았지만 이전의 양반은 아니었다. 노비는 달라진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다. 더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날의 일을 다시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비의 힘은 칼도 아니었고 법도 아니었다. 기억과 침묵이었다. 시간이 흘렀고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조금씩 잊어갔다. 양반은 다시 예전처럼 웃기 시작했고 집안도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노비만은 잊지 않았다. 잊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몇 해 뒤 그 노비는 조용히 그 집을 떠났다. 도망도 아니었고 쫓겨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양반이 붙잡지 않았다. 붙잡는 순간 다시 그날이 떠오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노비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자유인이 되었는지도 다른 집의 노비가 되었는지도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노비는 살아남았다. 이 이야기는 노비가 세상을 뒤집은 영웅담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의 목숨을 쥐게 되었던 단 한순간에 대한 야담이다. 그 순간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신분이 모든 것을 정했지만 아주 가끔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모든 걸 뒤집었다. 그날 노비는 칼을 들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양반의 목숨을 쥐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야담의 끝은 통쾌함이 아니라 이 질문으로 남는다. 조선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지금은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양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함부로 때리지 않았고 큰 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노비를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치우지도 않았다. 대신 계속 지켜봤다. 노비가 누구와 말을 섞는지, 어디를 오가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양반은 처음으로 자기 집 안에서 약자가 된 기분을 느꼈다. 법도 신분도 매질도 이 노비에게는 이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노비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해진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이제 이 싸움은 자신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양반이 먼저 건 싸움이라는 것. 그리고 그 순간부터 노비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다음 파트에서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간다.